자, SMC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CG 이제 상장된 지 1년 정도 되는 종목이에요. 작년 3월 초에 상장을 했었고요. 작년 3월 초에 상장해가지고는 이 화장품주 또 강세 타고 쫙 올라 들어왔다가 다 꼬라봤고요. 그래서 지금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신저가 기록한 다음에 지금 쭉 야금야금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늘 팍 하고 튀어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 왜 올랐냐라고 해보면 그래도 유가 급등 수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면서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회사들에 비해서 얘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유리병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들은 비용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얘는 유리병 용기 회사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프타 가격 급등 수혜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 들어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신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SMCG 화장품 용기 회사입니다. 화장품 용기회사, 즉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은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아주 실적이 나쁘게 나올 일은 없는 종목이죠. 전방 산업이 잘 되니까. 네. 유리 용기 기반의 화장품 용기 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뭐 종이, 플라스틱이 아닌 거, 종이 포장재 종목들 많이 올라 들어갔죠. 오늘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쭉 올라 들어갔는데 이게 뭐 이렇게 자체로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코스 메카 코리아, 코스 맥스 기존에 이제 화장품 업종들도 화장품 섹터 종목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 약간 이제 그 뒤에 이제 후발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집중이 되면서 빡 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시세만 가지고는 이 회사가 주가가 급등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기존에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회사들이 플라스틱 용기 다 접고 화장품으로 용기 다 바꿉니까? 이게 화장품이요, 유리 용기에 담아야 되는 게 있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야 되는 종류가 달라요. 이게 종류들이 각각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렇게 담지는 않아요. 그렇죠? 종류에 따라 다 틀리는 거잖아요. 뭐 무조건 다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가격 올른다 그래서 거의 다 올라가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나프타 가격이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요, 그러면 우선 이 기본적으로 이 아래쪽에 납품업체들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나프타 급등이 거면 원재료 가격부터해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원청업체다 요구를 하죠. 그러면 이 원청업체 같은 데서 배째 새끼야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 이게 이 생산 체제 사슬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프타 가격이 원가가 이렇게 올려 들어가면 원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올려주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제품 가격에다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이가 가장 원가가 올려 들어갈 때 제일 전이가 쉽게 일어나는 거 케이스 같은 업종이 같은 경우가 음식료 업종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밀가루 가격 급등하면 라면 가격 바로 올라갑니다. 자, 어김없이 그냥 바로 올려버리죠. 라면 가격 경우에 밀가루 가격 급등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소비자 가격으로. 이 종류가 그래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그래서 플라스틱 쪽에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제품들이 다 이겨서 그럼 바꿔가지고 기존의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튜브 같은데 이렇게 짜가지고 팔던 그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부 병으로 다 바꾸면 못 바꿔요. 그거 애초에. 그러니까 나프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실적이 그렇게 급등할 일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많이 내리는 걸로 보이죠. 신저가까지 들어갔잖아요. 신저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다 화장품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왜 딱 이슈 맞춰가지고 그냥 갖다 띄워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을 살펴본 게 이게 아주 웃기는 짓들 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증권사들 진짜 웃기는 짓들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이 종목의 특징주에 나와 있는 상목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이건 뭘 찾아볼 수 있냐라고 하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 나리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린 나리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치는지를 또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렇죠. 주요 조고기세를 재고 조정하는 오더 리스크가 나오고 있으나 그래도 견조한 실적 성장세, 즉 마이너스로 까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화장품 전체가 대부분 다 비슷하죠.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전망치를 쭉 얘기해놓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플라스틱 규제 강화로 해놔가지고 친환경 뭐 이래가지고 조금 매력적이 올라가서 들어간다 이거. 그 제품 자체가 이것 때문에 나프타 수급이 불안당하다라고 해서 용기를 유리로 바꾸는 이런 형태는 아니야. 이거. 그 유리 이게 중저가 라인에서 유리 연결 전환이 가속해야 될 가능성은 그건 네 생각이시고요. 그 저가 중저가 라인에서 용기를 유리로 바꿔야 되면 그만큼 화장품 가격이 왕창 올라가게 됩니다. 안 팔려요. 플라스틱 튜브에다 넣어서 팔아야지 유리 용기로 바꾸는 순간에 가격이 몇천 원씩 쭉쭉 올라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사냐고. 똑같은 제품에서 튜브로 들어가 있는 거 사지. 이거는 그렇다고 여기까지 다 그렇다고 칩시다. 다 좋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성장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대번에 보이죠. 이렇게. 그죠? 큰 성장이 나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을 분들이 제 눈에는 하나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저쪽에 하나 보시죠. 야, 참 이거 웃기는 새끼들이 하나 이해를 할 수 없는 놈들이야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여기요. 이거 스펙 합병 비용. 스펙 합병병에다가 대주주 우리사주조합 배부 복리후생비 처리. 복리후생비를 도대체 얼마나 줬길래 이게 비용이 들어가. 이걸 비용 분석해서 끄집어내야 되죠. 스펙 합병 비용. 요런 비슷한 케이스가 이미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소형주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대형으로는 이런 게 있죠. 명인제약 같은 경우 IPO 일회성 비용. 신규 상장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깨졌어? 예, 저 조그만 얘는 그래도 나은데요. 저 조그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있었죠. 실적이 확 꺾였는데 그 확 꺾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러면 IPO 비용 때문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죠. 아니 도대체 IPO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실적이 그렇게 큰 폭으로 급감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적이 나빠졌다라고 분석해야 될 정도로. 최근에도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 삼바. 이 삼바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고가에서 이렇게 작살날 때 이때 제가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이때 여기서 얘네들이 리포트 내면서 이건 뭐라고 이때 리포트 내놨죠? 삼바가 미국에 있는 공장을 인수를 하는데 뭐 그 공장 뭐 한 100조짜리 인수를 했대요? 그 공장? 네? 그 공장 인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 그래도 뭐 그러니 넘길 만한 판국에 얘들이 지금 뭘 얘기를 꺼냈냐 그러면 미국 공장 인수 관련 컨설팅 비용이랍니다. 무슨 공장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내리죠? 그게 비용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비용 분석 가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럴까 하면 세상에 모두 오를 종목 하나도 없고요. 내릴 종목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의 그 화장품주에서도 있었죠. 이렇게 실리콘투. 실리콘투 그 전에 전체 비용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던 비용이 0.1%, 0.2% 올라갔어요. 2.0% 비중 차지하고 있던 게 2.2%로 늘어났다고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라고 주장을 했던 이 케이스. 전부 장난치기 딱 좋은 케이스죠. 0.2% 비용 늘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크아웃이라고? 이런 회사를? 에? 400억에서 100억에서 400억으로 늘고 400억에서 1300억으로 늘고 1300억에서 2000억 늘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 회사의 그 비용 항목 중에서 운임 비용 비중이 0.2% 증가한 거 가지고 무려 7번에 걸쳐서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을 주장을 합니다. 내 맘대로 하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지금 보시죠. 명인제약에서도 있고 그 앞에 있는 종목에서도 있고 이 종목에서도 있고요. 스펙 합병 비용, IPO 비용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자백이네요. 돈 받아 처먹고 우리 돈 받아 처먹고 IPO 시켜줬어요 라고 하는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런 거 회사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이런 거
합병되는 이런 애들이요. 우리 돈 받아 처먹고 이거 상장시켜줬어요 라는 자백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에? 돈 받아 처먹고 자백해서 그래. 무슨 스펙 합병 비용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 그렇게 스펙 합병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놈의 스펙 왜 이렇게 많이 상장시켜놨어 이거? 스펙 지금도 계속 스펙 상장되죠? 스펙 뭐 어마어마하게 상장돼요 스펙.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스펙 뭐 한다고 그렇게 계속 상장시키니? 비용이 그렇게나 많이 발생되는데? IPO 관련 비용 때문에 실적이 악화가 됐다고? 큰 폭으로? 돈 받아 처먹고 상장시켜줬다라고 하는 자백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요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는다 그러면요. 바꿔 얘기하면 유가 올라오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두들겨 패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쌈바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패대기 치겠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사소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용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가면 요만한 사소한 걸 가지고도 뻥튀기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지들이 패고 싶을 땐 또 얼마든지 요만한 비용 가지고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복리후생비를 얼마나 쳐줬길래 이 회사가 복리후생 그렇게 대단히 잘하는 회사였어? 매출 500억에다가 이익 49억 나는 회사가 도대체 복리후생비를 얼마나 써줬길래 복리후생비 때문에 실적이 나빠졌다는 겁니까? 에? 스펙 합병 비용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고 미국 공장 인수 비용도 아니고 미국 공장 인수 관련 컨설팅 비용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말이야 막걸리야 당락이야 뭐야 이거. 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분석되는 경우에는 이거 액면대로 믿는 거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믿을 사항만 믿어야 되는 거야. 믿을 사항만 내야 되는 거야. 즉 어느 정도 심리적인 개선 요인 효과는 있다 이거죠. 분명히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테지만 유가주의과 관련주들 이렇게 종이 제지하고 이런 거 올라 들어가는 거 대부분 이쪽에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 여기 같은 케이스에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튜브에 짜가지고 파는 제품을 유리로 바꿔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인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장 라인을 바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스토리 자체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테마성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단타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지. 저기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 빠져가지고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용기기업은요 실적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용기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를 보게 되죠. 보죠. 범텍코리아죠. 범텍코리아입니다. 오케이. 펌프, 용기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올라가는 게 그게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요.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 오늘 급락으로 개박살이 났어야죠. 그럼 제가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 얘는 반대잖아요. 얘는 지금 SMCG랑 반대되는 용기를 사용하는 회사거든요. 그럼 얘는 개박살 나가지고 여기까지 폭락을 했어야 되네요. 라인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냥 평리롭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속도로 상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저 SMCG 같은 경우는 단타용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이슈 지나가고 나면 요런 종목들 치고 난 거 요걸 노리고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SMC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유가 급등 수혜주 단타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활용을 하셔라. 그죠? 1차 우선 지금 돌파 나오면서 그 다음 2차 단계 같은 경우 들어갔죠? 이렇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올라들어오면 이제 여기 상태가 되는 거고요. 현재 상황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기관들이 이쪽에서 무더기로 들어왔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선 기관에서 쇼커버 약간 들어오는 걸 외국인들이 때려 팔아버려가지고 이거 뭉개버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붙어 들어가느냐라는 케이스인데 요 정도 오늘 같은 흐름이라 그러면 앞쪽에도 이제 오늘처럼 다른 종목이 전혀 없는 뭐 볼 게 하나도 없다. 어떤 뭐 딴 종목은 살 게 없어. 자, 이 케이스라고 하면 여기까지. 그럼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요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잡고 단기 스윙으로 공략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SMCG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간만에 해드리죠. 저쪽에 상장됐을 때 우리 천재리드님이 SMCG 집중적으로 추천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려드렸던 종목인데요. 진짜 오래간만에 합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지금 같은 경우 보자 이거야. 지금 여기 이 거론했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삼바 미국 공장 인수 관련 비용 있다 이거. 결국에 그러면 이렇게 팬 거가 제가 저 말도 안 되는 그 비용 때문에 팼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처구니 없죠. 참 훌륭한 새끼들이야. 우리 돈 받아먹고 상장시켜줬습니다 라고 아예 자백하고 있고, 뭔 놈의 준백들이 전부 IPO 관련 비용이야. IPO 하는데 돈을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길래 IPO 관련 비용이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팍팍 나빠지냐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새끼들이에요. 명의제약도 잠깐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도대체 IPO 하는데 돈을 얼마나 썼길래 IPO 때문에 실적이 나빠진대. 진짜 어처구니 없는 놈들이네 이거. 응? 실적도 보이지도 않네. 개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엽적인 데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안 돼요. 본류를 보셔야지. 안 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명인제야. 이 새끼는 안 돼라고 얘기 들었죠.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내용을 다 살짝 이렇게 찾아드려요. 포인트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드리는 겁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하고 잘 살펴보시게 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리는 쪽에서나 내리는 쪽에서나 파워비스 이거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 앞에 같은 경우도 파워비스 지연하고 급락했을 때 이거 보나마나 쳐돌립니다라고, 반대로 이용하면 쉽게 돈 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끼껏 해가지고 조회수 7회 이런 대찬스에서 조회수 7회. 이번 같은 경우에도 50회 60회 전보다는 많이 늘었네. 에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럼 오르고 이게 채팅앱에 들어가시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깜빡 놓치고 있었던 종목, 잊고 있었던 종목 이런 거 다 살펴보고 추천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지금 시장 나쁘다 그래서요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아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틈새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더 가요. 평상시보다 2배에서 5배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평상시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더 강해져요. 이런 것들 보자 이거야. 이거 얼마나 좋아. 예?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